서기 633년입니다. 그 시절 한반도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신라 장인들이 돌을 깎고 있었습니다. 0.1mm 정밀도로요. 나침반도 없이 정확한 방위를 찾아냈습니다. 레이저 와이어 없이 완벽한 수평을 맞췄습니다. 시멘트도 없었습니다. 철근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쌓아 올렸습니다. 그저 돌을 쌓아 올린 구조물이었죠. 높이는 9m였습니다. 그런데 1400년을 버텼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1400년이 지난 지금 세계적 구조공학자가 한국으로 날아왔습니다.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그는 돌 표면을 만지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틈이 없었습니다. 공기조차 들어갈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는 레이저 측정기를 꺼냈습니다. 결과는 충격이었죠. 정한면 오차 0.1mm.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20년 지식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그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오래된 나라가 아니라 오래 앞선 나라였다는 걸요. 잠깐만요.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세요. 더 힘내볼게요. 자, 그럼 시작할게요. 당신은 믿습니까? 시멘트 한 방울 없이 쌓은 9m 석탑이요. 1400년을 버텼다는 걸 말입니다. 저는 안 믿었습니다. MIT 박사입니다. 나사에서 10년을 일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런데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10년간 단 1mm. 제 손이 떨렸습니다. 펜을 놓쳤습니다. 20년간 쌓아온 제 이론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날 제 교과서를 찢어버리고 싶었습니다. 아니, 제 학위증을 찢어야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경주로 가겠다고요. 제 눈으로 직접 보기 전엔 절대 믿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저는 루카스 그랜트입니다. 국제문화유산구조협회 수석 구조공학자죠. 이집트 피라미드부터 마추픽추까지 분석해왔습니다. 20년간 전 세계 고대 건축물 50여 개를 복원했습니다. 저는 늘 이렇게 말해왔죠. 데이터 없는 감동은 감상일 뿐이라고요. 그런데 한국의 돌탑 하나가 제 모든 걸 무너뜨렸습니다. 그날은 서울국제학술회의였습니다. 회의장엔 각국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죠. 발표자가 스크린에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첨성대. 10년간 기울기 변화 측정 결과였습니다. 숫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1mm 이하.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이었습니다. 누군가 중얼거렸죠. 측정 오류 아니냐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1400년 된 석조 구조물이요? 시멘트도 없이요? 10년간 1mm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발표자는 단호했습니다. 레이저 측정입니다. 오차 범위 0.01mm라고 했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질문했습니다. 기단부 구조는 확인했습니까? 내부 충진재는 분석했습니까? 발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죠. 더 놀라운 건 지진 기록이라고요. 2016년 경주 지진 규모 5.8이었습니다. 첨성대는 흔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경주행 항공권을 예약했습니다. 이틀 뒤 저는 첨성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가을이었습니다. 노란 은행잎이 바람에 날렸죠. 저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9m 높이의 석탑. 217개의 돌로 쌓아 올렸다고 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끝으로 돌 표면을 더듬었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틈이 없었습니다. 돌과 돌 사이 공기가 들어갈 자리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죠. 이건 인간이 만든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1400년 전 신라인들이 만들었다잖습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하단 겁니까? 저는 레이저 측정기를 꺼냈습니다. 돌 표면을 스캔했죠. 정한면 오차 0.1mm. 제 손이 다시 떨렸습니다. 이건 현대 공법으로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1400년 전에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탑 중간쯤에 창문이 보였습니다. 남쪽을 향하고 있었죠. 저는 멈췄습니다. 천문대라면 북극성을 봐야 합니다. 그런데 왜 남쪽입니까? 저는 내부 구조 자료를 펼쳤습니다. 계단이 없었습니다. 내부는 흙으로 채워져 있었죠.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건 관측소가 아니라고요. 이건 계산된 구조라고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조명이 켜졌습니다. 첨성대가 빛에 물들었죠. 저는 그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돌들이 숨을 쉬는 것 같았습니다. 1400년 동안 그 자리에 서서요. 지진도, 전쟁도, 세월도 견뎌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벤치에 앉아 첨성대를 바라봤죠. 별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적었습니다. 이 탑은 미신이 아니라 구조다. 기적이 아니라 설계다. 그리고 나는 이 비밀을 밝혀낼 것이다. 돌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1400년 동안 그 자리에 있었다면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이유를 찾아야 했습니다. 신라인들이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요. 그들이 어떻게 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는지 말입니다. 저는 그날 밤부터 미친 듯이 계산했습니다. 첨성대의 모든 숫자를 분석했죠. 높이, 단수, 석재개수, 각도까지요. 그리고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이 탑은 그냥 돌을 쌓은 게 아니었습니다. 암호였습니다. 신라인들이 남긴 거대한 암호였죠. 먼저 단수를 봤습니다. 27단입니다. 처음엔 그냥 숫자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자료를 뒤지다가 멈췄습니다. 선덕여왕, 신라 27대 왕이었습니다. 우연일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음은 석재개수였습니다. 362개.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음력 1년 평균 362일입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신라인들은 시간을 돌에 새긴 겁니다. 달력을 탑으로 만든 거죠.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27, 362.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남긴 건 돌이 아니라 데이터였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다시 첨성대로 갔습니다. 이번엔 형태를 봤죠. 아래는 정사각형입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원형이 됩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중얼거렸습니다. 사각은 땅, 원은 하늘이라고요. 천지인 사상입니다. 하늘과 땅, 그리고 인간을 연결한 구조였죠. 이건 단순한 건축이 아니었습니다. 철학이었습니다. 신라인들은 우주의 질서를 이 탑에 담은 겁니다. 저는 꼭대기를 올려다봤습니다. 정자석이라고 불리는 돌이 있었죠. 우물정자 모양입니다. 사방을 가리키는 십자 형태였습니다. 저는 무릎을 쳤습니다. 방이었습니다. 동서남북을 정확히 나타낸 거죠. 그들은 하늘의 좌표를 알고 있었습니다. 7세기에 이미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서양공학은 무게를 계산합니다. 하중, 응력, 모멘트를 따지죠. 그런데 신라는 시간을 계산했습니다. 별의 움직임, 달의 주기, 계절의 흐름까지요. 이 탑은 별을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별이 움직이는 질서를 기억했던 겁니다. 저는 필드노트를 펼쳤습니다. 27 곱하기 362는 9774입니다.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우연은 아닙니다. 신라인들은 모든 걸 계산했으니까요. 저는 천천히 탑 주위를 돌았습니다. 정사각형 기단부를 만졌습니다. 땅의 안정성을 상징하죠. 그 위로 원형이 시작됩니다. 하늘의 완전함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인간이 있었습니다. 이 탑을 쌓아 올린 장인들이요. 저는 이때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지 오래된 나라가 아니라고요. 오래 앞선 나라였습니다. 유럽이 중세의 어둠 속에 있을 때요. 신라는 이미 우주를 계산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정자석의 십자 무늬를 확대했죠. 완벽한 대칭이었습니다. 방위각 오차가 0.5도 이하였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나침반도 없던 시대의 말입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늘이 파랬습니다. 구름 한 점 없었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신라인들도 이 하늘을 봤겠죠. 그리고 질문했을 겁니다. 저 별들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달은 왜 차고 기우는가? 계절은 왜 바뀌는가? 그들은 답을 찾았습니다. 관측하고 기록하고 계산했죠.
그리고 그 모든 걸 이 탑에 새긴 겁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첨성대는 건축이 아니라 백과사전이다. 돌로 쓴 과학서다. 1400년이 지난 지금도 읽을 수 있는 책이라고요.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석양이 첨성대를 붉게 물들였죠. 저는 그 빛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이 증거를 세계에 알려야 한다고요. 신라의 과학이 얼마나 위대했는지요. 한국이 얼마나 앞서 있었는지 말입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아직 밝혀야 할 게 많았습니다. 왜 남양 창문인가? 왜 내부를 흙으로 채웠는가? 왜 이 정확한 기울기인가? 질문은 끝이 없었죠. 그러나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모든 것엔 이유가 있다는 걸요. 신라인들은 아무것도 우연에 맡기지 않았습니다. 27단 362석, 정사각형과 원형, 우물정 꼭대기, 모든 게 메시지였습니다. 천년을 넘어 전해지는 과학의 언어였죠. 저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습니다. 계산하고 그리고 또 계산했죠. 새벽이 밝을 때쯤 저는 알았습니다. 이 탑은 예술이 아니라 과학이었다고요. 그리고 그 과학은 제가 아는 어떤 것보다 정밀했습니다. 저는 다음 날 아침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첨성대가 기울어져 있었던 겁니다. 레이저 측정 데이터를 다시 봤죠. 북동쪽으로 2도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처음엔 자연적 치마라고 생각했습니다. 1400년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너무 정확했거든요. 정확히 2도였습니다. 1.8도도 아니고 2.2도도 아니었죠.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고요. 계산된 불균형이라고요. 저는 지하 구조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며칠 뒤 자료가 도착했죠. 기단부 단면도를 펼쳤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기단석이 1톤이었습니다. 그런데 배치가 이상했죠. 무게 중심이 중앙에 있지 않았습니다. 5cm 북쪽으로 치우쳐 있었습니다.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이 오차로 인한 기울기 변화를 계산했죠.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확히 2도였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의도적 설계였습니다. 신라인들은 처음부터 이 탑을 기울여 세운 겁니다. 왜죠? 기울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완벽하게 수직인 구조물을 먼저 테스트했죠. 지진파를 가했습니다. 구조물이 흔들렸습니다. 공진이 발생했죠. 진폭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무너졌습니다. 다음은 2도 기울어진 구조물이었습니다. 같은 지진파를 가했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진동이 분산됐습니다. 공진이 회피됐죠. 구조물은 흔들렸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이게 답이었습니다. 신라인들은 지진을 예상했던 겁니다. 그리고 대비했죠. 완벽한 수직이 아니라 계산된 기울기로요. 저는 한국 전쟁 기록을 찾았습니다. 1950년 경주가 점령당했었죠. 전차가 첨성대 옆을 지나갔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수십 톤의 진동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첨성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2016년 경주 지진도 마찬가지였죠. 규모 5.8이었습니다. 건물들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첨성대는 끄떡없었죠. 저는 무릎을 쳤습니다. 이건 현대 내진 설계의 원리였습니다. 유연성, 진동 분산, 공진 회피. 그 모든 게 이미 있었던 겁니다. 7세기예요. 저는 다시 현장으로 갔습니다. 기단부를 자세히 봤죠. 다짐층이 완벽했습니다. 흙을 층층이 다져 넣었더군요. 각 층마다 밀도가 달랐습니다. 위로 갈수록 느슨해졌죠. 저는 이해했습니다. 충격 흡수 구조였던 겁니다. 지진이 오면 아래층이 먼저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위층으로 전달되는 힘이 약해지죠. 그리고 기울어진 구조가 진동을 분산시킵니다. 완벽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아는 과학이 초라해졌습니다. 20년간 배운 게 뭡니까? MIT에서 배운 게 뭡니까? 나사에서 익힌 기술이 뭡니까? 1400년 전 신라인들 앞에서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죠.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신라는 땅을 읽었다고요. 그리고 하늘과 균형을 맞췄다고요. 이건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천년을 버티기 위한 준비였죠. 계산된 치밀한 준비였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기울지 않기 위해 처음부터 기울어져 있었다. 완벽을 위해 불완전을 선택했다. 그게 진짜 균형이었다고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첨성대 그림자가 길게 늘어났죠. 저는 그 그림자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탑은 종교가 아니라 과학이었다고요. 그리고 과학을 믿은 사람들이 만든 예언이었습니다. 1000년 뒤에도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예언이요. 저는 천천히 탑 주위를 돌았습니다. 이 도의 기울기를 온몸으로 느꼈죠. 눈으로는 모릅니다. 완벽히 수직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나 레이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진도 알고 있었죠. 이 탑이 얼마나 강한지를요. 저는 기단석을 만졌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뜨거운 계산이 담겨 있었죠. 5cm. 겨우 5cm였습니다. 그 작은 차이가 1400년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들 수 없었습니다. 계속 계산했죠. 하중, 모멘트, 응력, 진동수. 모든 게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신라인들은 공식을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원리를 알고 있었죠. 경험으로, 직관으로, 수백 번의 시행착오로요. 그리고 결국 완성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탑을요. 아니,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 탑을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멀리 첨성대가 보였죠. 어둠 속에서도 우뚝 서 있었습니다. 1400년 동안 그랬듯이요. 저는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옳았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과학은 공식이 아니라 지혜였습니다. 그리고 신라는 그 지혜를 돌에 새겼던 겁니다. 서울로 돌아온 저는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했습니다. 각국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죠. 발표가 시작됐습니다. 서울대 박창범 교수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가 스크린을 가리켰죠. 첨성대는 천문대가 아닙니다. 회의장이 술렁이었습니다. 저도 놀랐죠. 뭐라고요? 천문대가 아니라고요? 그는 3가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남향 창문입니다. 천문 관측은 북극성을 봐야 하는데 창은 남쪽을 향하고 있다고요. 둘째, 내부가 협소합니다. 사람이 들어가 관측할 공간이 없다고요. 셋째, 평지에 위치합니다. 관측소라면 높은 곳에 지어야 하는데 평지에 있다고요.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조의 정밀도는 무엇을 위한 겁니까? 회의장이 조용해졌죠. 박 교수가 저를 봤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라고 했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정확한 남향이라면 하늘이 아니라 태양을 본 것 아닐까? 태양의 남중고도를 측정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휴식 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박 교수에게 다가갔죠.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내부 구조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핵심이라고 했죠. 내부가 흙으로 채워진 이유를 아직 모른다고요. 그러나 천문대는 아니라는 확신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되물었습니다. 그럼 뭡니까? 재단입니까? 기념물입니까? 그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아직 모르겠다고요. 그러나 진실은 밝혀질 거라고요. 오후 세션이 시작됐습니다. 일본 학자가 발표했죠. 그는 첨성대를 부속 건물로 봤습니다. 주 건물은 따로 있었고 첨성대는 보조시설이었다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부속 건물이라고요? 1400년을 버틴 구조물을요?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정밀도가 높은 이유는 왕실 건물이었기 때문이라고요. 특별한 과학적 목적은 없었을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손을 들었죠. 질문하겠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부속 건물이라면 왜 흔적이 없습니까? 주 건물의 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부속 건물치고는 너무 정밀하지 않습니까? 그는 당황한 듯 보였죠. 그건 시간이 지나며 사라졌을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돌의 역사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1400년 동안 남아있는 건 이유가 있어서입니다. 부족한 것이 아니라 완전했기 때문입니다. 회의장이 웅성거렸습니다.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죠. 그러나 여전히 많은 이들이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그들은 증거를 보지 않았습니다. 편견을 봤죠. 한국의 고대 기술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날 밤 저는 경주로 다시 내려갔습니다. 첨성대 앞에 섰죠. 달빛이 탑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천문대입니까? 재단입니까? 부속 건물입니까? 아무 대답이 없었죠. 그러나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탑은 침묵하지만 그 침묵이 천마디보다 강하다는 걸요. 저는 레이저 측정기를 꺼냈습니다. 다시 한번 정밀 스캔을 했죠. 남향 창문의 각도를 측정했습니다. 정확히 남쪽이었습니다. 오차 0.2도 이하였죠. 우연일 리 없었습니다. 태양을 관측했던 겁니다. 동지와 하지의 남중고도를 측정했을 겁니다. 그걸로 절기를 계산했겠죠.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천문대가 맞습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달랐을 뿐이죠. 밤하늘을 보는 게 아니라 태양을 측정하는 관측소였던 겁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학문은 냉정해야 하지만 그날 나는 처음으로 분노한 과학자가 되었다. 그들의 오만이 과학을 가렸다. 그러나 데이터가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논쟁을 끝낼 거라고요. 이 돌이 증거가 될 때까지 떠나지 않겠다고요.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었죠. 저는 남향 창문을 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빛이 창문을 통과했죠. 내부를 비췄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이거였습니다. 태양의 각도를 측정하는 장치였던 겁니다. 동지, 하지, 춘분, 추분. 계절마다 햇빛이 들어오는 각도가 달랐을 겁니다. 그걸로 역법을 만들었던 거죠. 저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동영상도 촬영했죠. 증거를 모았습니다. 다음 학회에서 발표할 겁니다. 데이터로 말할 겁니다. 감정이 아니라 측정값으로요. 추측이 아니라 증명으로요. 저는 첨성대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봤습니다. 당신을 믿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아도 저는 압니다. 당신이 무엇인지를요. 당신이 얼마나 위대한지를요. 저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죠. 논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첨성대 태양 관측 시스템의 재해석. 이 탑은 증거입니다. 나의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길 겁니다. 진실은 결국 이기니까요. 저는 다음 날 아침 일찍 현장으로 갔습니다. 이번엔 특수장비를 가져왔죠. 현미 확대 촬영기였습니다. 돌 표면을 정밀 분석할 겁니다. 첫 번째 돌에 카메라를 갖다 댔습니다. 화면의 표면이 확대됐죠.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0.1mm 단위의 절상면이었습니다. 칼로 자른 듯 매끈했죠. 파편 하나 없었습니다. 이건 기계 공정 수준입니다. 그런데 1400년 전에요. 저는 다른 돌도 확인했습니다. 모두 같았죠. 일관성이 완벽했습니다. 돌마다 같은 정밀도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손으로 깎았다면서요? 저는 접합 부위를 봤습니다. 곡면끼리 맞물려 있었죠. 단순한 평면 접합이 아니었습니다. 3차원 곡면 결합이었습니다. 저는 계산했습니다. 이 정도 정밀도라면 삼중키 구조일 겁니다. 위아래, 좌우, 앞뒤로 맞물리는 거죠. 지진이 와도 빠지지 않는 구조입니다. 저는 사진을 수십 장 찍었습니다. 모두 같은 패턴이었죠. 규칙적인 절삭 흔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흔적을 자세히 봤습니다. 일정한 간격이었습니다. 리듬이 있었죠. 정으로 쪼아낸 흔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간격이 너무 일정했습니다. 저는 측정했죠. 2mm 간격이었습니다. 오차가 0.2mm 이하였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돌쌓기가 아닙니다. 3차원 정렬 공학입니다. 현대 건축에서나 쓰는 기법이죠. 저는 지역 장인을 찾아갔습니다. 70대 노인이었죠. 그는 첨성대를 평생 연구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정밀하게 깎았을까요? 노인이 웃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돌이 울음을 멈출 때까지 깎았지요. 저는 되물었습니다. 울음이요?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죠. 정으로 돌을 치면 소리가 납니다. 맞지 않으면 탁한 소리가 나죠. 그러나 완벽히 맞으면 울림이 멈춥니다. 그때가 완성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소리로 정밀도를 측정했다는 겁니까? 노인이 다시 웃었습니다. 정의 울림이 멈추는 순간 돌은 완벽히 맞춰졌지요. 그게 우리 조상들의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정밀은 도면이 아니라 손끝의 기억이었다. 그들은 소리로 구조를 측정했고 울림으로 정확도를 느꼈다. 저는 다시 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돌 하나를 골랐죠. 손으로 두드렸습니다. 소리가 났습니다. 맑고 깨끗한 울림이었죠. 저는 옆에 돌도 두드렸습니다. 같은 소리였습니다. 모든 돌이 같은 음을 냈습니다. 저는 이해했습니다. 이 탑 전체가 하나의 악기였던 겁니다. 모든 돌이 조율되어 있었죠.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공명하지 않으니까요. 저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곡면 키 구조를 복원했죠. 3차원 모델링을 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완벽한 맞물림이었습니다. 어떤 방향에서 힘이 와도 빠지지 않았죠. 지진, 바람, 충격 모두 견딜 수 있었습니다. 저는 감탄했습니다. 한국의 장인은 망치 하나로 우주를 조율했습니다. 도면 없이, 계산기 없이, 오직 손끝과 귀로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돌을 만졌죠. 차가웠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뜨거운 혼이 있었습니다. 수백 번 망치질한 흔적이요. 수천 번 다듬은 정성이요. 완벽을 향한 집념이요.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돌이 울음을 멈출 때 첨성대는 완성됐다. 1400년 동안 침묵하는 이유다. 이미 완벽하니까. 더 이상 울 필요가 없으니까. 저는 그날 밤 장인들을 생각했습니다. 땡볕 아래서 돌을 깎았을 그들을요. 손에 굳은 살이 박혔을 그들을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을 그들을요. 정의 울림이 멈출 때까지요. 돌이 노래를 멈출 때까지요.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탑이 1000년을 갈 거라는 걸요. 그래서 완벽해야 한다는 걸요. 한치의 오차도 허락할 수 없다는 걸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첨성대가 어둠 속에 서 있었죠. 1400년 전 장인들의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정을 쥔 손이요. 망치를 든 손이요. 돌을 어루만진 손이요. 그 손들이 만든 기적이었습니다. 아니, 기적이 아니었죠. 과학이었습니다. 인간의 손이 만든 가장 위대한 과학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첨성대는 돌로 쌓은 탑이 아니라고요. 정성으로 쌓은 탑이라고요. 그리고 그 정성이 1400년을 버텨냈다고요. 저는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들의 손끝이 제게 가르쳐줬습니다. 과학은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걸요. 정밀은 숫자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요. 저는 전쟁 기록 자료실로 갔습니다. 1950년 한국 전쟁 당시였죠. 경주가 점령당했던 기록을 찾았습니다. 북한군 전차 부대가 경주를 지나갔습니다. 사진이 있었죠. 첨성대 바로 옆길이었습니다. 수십 톤짜리 전차였습니다. 땅이 흔들렸을 겁니다. 저는 계산했습니다. 그 진동이 얼마나 강했을지를요. 최소 진도 4 수준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첨성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도 않았죠. 저는 다음 기록을 봤습니다. 2016년 9월 12일이었습니다. 경주 지진이었죠. 규모 5.8이었습니다. 한반도에서 관측된 최대 규모였습니다. 건물들이 무너졌습니다. 담벼락이 무너졌죠. 기와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첨성대는 끄떡없었습니다. 저는 당시 측정 데이터를 요청했습니다. 며칠 뒤 자료가 도착했죠.
지진 전후 레이저 측정 비교 데이터였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변화량이 0mm였습니다. 지진 전이나 후나 똑같았죠.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저는 실험실로 갔습니다. 첨성대 모형을 만들었죠. 10분의 1 축소 모형이었습니다. 똑같은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2도 기울기도 재현했죠. 진동 실험 장치에 올렸습니다. 규모 5.8 지진파를 입력했습니다. 스위치를 눌렀죠. 땅이 흔들렸습니다. 모형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무너지지 않았죠. 진동이 멎었습니다. 모형이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균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실험했습니다. 이번엔 규모 6을 입력했죠. 더 강하게 흔들렸습니다. 모형이 크게 요동쳤습니다. 그러나 버텼습니다. 무너지지 않았죠.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이건 내진 구조의 원형입니다. 현대 건축의 기본 원리가 여기 있었던 겁니다. 저는 10년간의 레이저 기록을 다시 펼쳤습니다. 북동쪽 2도 기울기였습니다. 10년 동안 변화량이 1mm 이하였죠. 사계절이 지나갔습니다. 여름 폭염, 겨울 한파를 겪었습니다. 태풍이 지나갔죠. 지진도 왔습니다. 그러나 첨성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기울지 않기 위해 처음부터 기울어져 있었으니까요. 저는 유네스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회의가 열렸죠. 각국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저는 발표했습니다. 데이터를 보여줬죠. 전쟁의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지진 실험 영상을 틀었습니다. 10년간 측정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스크린을 응시했죠. 저는 말했습니다. 이것이 동양 최고 수준의 과학기술입니다. 1400년 전 신라의 공학입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고개를 끄덕였죠. 일본 대표도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신라의 과학은 1400년 뒤에도 살아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경주로 내려갔습니다. 첨성대 앞에 섰죠.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조명이 탑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은행잎이 날렸죠. 저는 천천히 탑에 다가갔습니다. 손을 얹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했죠. 1400년을 버틴 돌이었습니다. 전쟁도 지진도 세월도 이기지 못한 돌이었습니다. 저는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위대합니다. 인간이 만든 가장 완벽한 구조물입니다. 바람이 더 세게 불었습니다. 그러나 첨성대는 흔들리지 않았죠. 1400년 동안 그랬듯이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했습니다. 신라인들도 이별을 받겠죠. 그리고 다짐했을 겁니다. 이 탑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요. 1000년이 지나도 서 있을 거라고요. 그들의 다짐은 지켜졌습니다. 첨성대는 여전히 서 있었으니까요.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적었죠. 1400년을 버틴 건 돌이 아니라 의지였다. 무너지지 않겠다는 신라의 의지였다. 그 의지가 돌이 되고 탑이 됐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 숨쉬고 있다.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첨성대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봤죠.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배웠습니다. 과학은 계산이 아니라 신념이라는 걸요. 구조는 설계가 아니라 정신이라는 걸요. 그리고 위대함은 크기가 아니라 시간이 증명한다는 걸요. 저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첨성대가 보였죠. 어둠 속에서도 우뚝 섰습니다. 1400년 동안 그랬듯이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1000년이 더 지나도요. 왜냐하면 이 탑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니까요. 한국의 정신이니까요. 절대 무너지지 않는 정신이니까요. 저는 그날 밤 깊이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신라 장인들을 봤죠. 그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이해해줘서 고맙다고요. 1400년을 기다렸다고요. 이제 세상이 알게 될 거라고요. 우리가 얼마나 위대했는지를요. 저는 마지막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초음파 탐지기를 가져왔죠. 첨성대 내부를 스캔할 겁니다. 균열이 있는지 확인하려고요. 장비를 켰습니다. 돌에 갖다 댔죠.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신호가 들어왔습니다. 내부 구조가 보였죠.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균열이 없었습니다.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1400년 동안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공학이 아니라 정신의 구조물입니다. 돌을 바꿨습니다. 다른 부위를 스캔했죠. 역시 균열이 없었습니다. 10개, 20개를 확인했습니다. 모두 같았죠. 완벽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1400년입니다. 지진도 있었습니다. 전쟁도 겪었죠. 한파와 폭염을 수백 번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균열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까? 저는 기단부로 내려갔습니다. 하단부 돌을 자세히 봤죠.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한 개의 돌이 미세하게 어긋나 있었습니다. 0.2도 정도였죠. 처음엔 치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저는 계산했죠. 이 각도로 인한 하중 분산을 시뮬레이션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완벽한 균형점이었습니다. 모든 힘이 이 점을 통해 분산됐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의도된 비대칭이었습니다. 완벽을 위해 불완전을 남긴 겁니다. 신라인들의 지혜였죠. 저는 경주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죠.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완벽을 위해 일부러 0.2 도를 비틀었다고요. 그건 계산이 아니라 철학이었다고요. 저는 20년간 수백 개의 유산을 복원했습니다. 피라미드도 봤죠. 마추픽추도 분석했습니다. 로마수로도 연구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완벽한 건축은 처음이었습니다. 한국은 1000년 전에 이미 미래를 짓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죠. 유네스코 재평가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을 적었습니다. 첨성대 하이퍼 엔지니어링 구조물의 재발견.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데이터를 정리했죠. 균열 0%. 의도된 비대칭 구조. 1400년간 무변화. 모든 증거를 담았습니다. 사흘밤을 세웠습니다. 마침내 보고서가 완성됐죠. 147페이지였습니다. 저는 제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한 달 뒤 회의가 열렸습니다. 유네스코 본부였죠. 세계 각국 전문가들이 모였습니다. 제 보고서가 스크린에 떴습니다. 발표가 시작됐죠. 회의장이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집중했습니다. 데이터가 하나씩 공개됐죠. 초음파 스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균열 제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의도된 비대칭 구조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박수가 나왔죠. 한 전문가가 일어났습니다. 이건 시인의 언어가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과학의 언어입니다. 측정한 데이터입니다. 검증 가능한 사실입니다. 회의장이 다시 조용해졌죠.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첨성대는 단순한 천문대가 아니라 하이퍼 엔지니어링 구조물로 재평가됐습니다.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흔들렸죠. 서양의 공식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비로소 배웠습니다. 과학은 공식이 아니라 지혜라는 걸요. 그날 밤 저는 경주로 돌아왔습니다. 첨성대 앞에 섰죠. 별이 총총했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 탑은 하늘을 보기 위해 세운 게 아니라고요. 하늘과 맞서기 위해 세운 인간의 선언이었다고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은행잎이 흩날렸죠. 저는 탑에 손을 얹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1400년의 온기가 느껴졌죠. 장인들의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선덕 여왕의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무너지지 말라는 기도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들의 기도가 이루어졌습니다. 1400년 동안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이 탑은 신의 영역이 아니라 인간 의지의 증거니까요.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적었죠. 신라는 하늘을 향한 건축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건축을 남겼다. 그 건축이 바로 첨성대다.
1000년 뒤에도 흔들리지 않는 증거다.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하늘을 다시 한번 봤죠.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신라인들도 이 별을 봤을 겁니다. 그리고 꿈꿨겠죠. 영원히 서 있는 탑을요. 그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첨성대는 여전히 서 있었으니까요. 모든 조사가 끝났습니다. 저는 마지막 밤 경주에 남았죠. 관광객들이 사라진 뒤였습니다. 홀로 첨성대 앞에 섰습니다. 손끝으로 차가운 돌을 어루만졌죠. 이 돌은 1400년 전에도 이 온도였겠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켰습니다. 마지막 기록을 남길 겁니다. 렌즈를 향해 천천히 말했죠. 저는 이제 압니다. 첨성대는 천문대가 아니라 신라의 선언문이었다고요. 하늘을 보려는 탑이 아니라 하늘에 닿으려는 인간의 탑이었습니다. 카메라를 끄고 눈을 감았습니다. 1400년 전이 보였습니다. 장인들이 보였죠. 땡볕 아래서 돌을 깎고 있었습니다. 망치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의 울림이 들렸죠. 흙먼지가 날렸습니다. 땀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완벽할 때까지요. 돌이 울음을 멈출 때까지요. 선덕여왕이 보였습니다. 공사장을 둘러보고 있었죠. 조용히 말했습니다. 흔들리지 말 거라. 이 나라도 이 탑도. 그 기도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떴습니다. 1950년이 보였습니다. 한국 전쟁이었죠. 포화가 쏟아졌습니다. 전차가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첨성대는 서 있었습니다. 2016년이 보였습니다. 경주 지진이었죠. 땅이 흔들렸습니다.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첨성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2025년이 보였습니다. 현대 도시가 됐습니다. 자동차가 다닙니다. 고층 건물이 섰죠. 그러나 첨성대는 여전히 그 자리였습니다. 1400년 동안 변하지 않은 채로요. 나라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어도 첨성대는 단 한 번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유네스코 회의실에 있었습니다. 최종 발표가 끝났죠. 스크린에 첨성대 야경이 떴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고개를 숙였죠.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만장일치였습니다. 의장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그 시대에 이미 과학이었다고요.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은 1000년 전 이미 미래였습니다. 저는 마지막 밤 첨성대를 봤습니다. 달빛이 탑을 비추고 있었죠. 바람이 불었습니다. 은행잎이 흩날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1400년 전 신라인들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미래를 설계했습니다. 완벽한 각도를 계산했죠. 돌의 울림을 들었습니다. 땅의 흔들림을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만들었습니다. 1000년을 버틸 탑을요. 그들의 계산은 정확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이루어졌습니다. 첨성대는 여전히 서 있었으니까요. 저는 이제 그들의 시간 위에 서 있습니다. 1400년이 지난 지금요. 그리고 저는 압니다. 이 탑은 앞으로도 1000년을 더 버틸 거라는 걸요. 왜냐하면 이건 돌이 아니라 정신이니까요. 절대 무너지지 않는 한국의 정신이니까요. 저는 첨성대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배웠습니다. 과학은 숫자가 아니라 신념이라는 걸요. 건축은 구조가 아니라 의지라는 걸요. 그리고 위대함은 크기가 아니라 시간이 증명한다는 걸요. 하늘을 향한 건축은 많습니다. 그러나 하늘을 이긴 건축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이 탑은 신라의 과학이자 한국의 정신이었습니다. 돌은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이 바로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믿습니다. 이 나라의 시간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고요. 첨성대가 증명했으니까요. 1400년 동안요.